자, 지금까지 우리는 노선 측량에 있어서 곡선부에 대한 얘기를 했죠. 그래서 원래 원곡선부터 시작을 했습니다. 원곡선의 종류가 어떤 게 있었어요? 예, 단곡선이 있었고 폭곡선이 있었고 반향곡선, 반대방향, 배향곡선, 맷배 이런 곡선이 있었죠. 그 다음에 곡선부와 직선부를 연결해주는 완화곡선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. 그래서 맨 처음에 완화곡선으로 들어갈 때 우리가 켄트와 슬랙, 즉 편경사와 확폭을 얘기했고요. 그 다음에 클로서이드, 램니스케이트, 3차 포물선, 사인 체감 곡선 이렇게 완화곡선에 대한 얘기를 했죠. 그럼 지금까지 얘기한 이 원곡선과 완화곡선은 모두 뭐예요? 위에서 내려다본 거, 즉 위에서 내려다봤을 때 곡선의 형상입니다. 즉 수평곡선을 얘기하는 거죠. 자, 이제 남은 건 수직곡선. 간단하게 요거 몇 가지만 얘기하면 노선 측량이 정리가 됩니다. 하늘에서 내려다봤을 때 나타나는 원곡선과 완화곡선을 이번에는 위아래로 우리가 차를 타고 고개를 올라갔다 내려갔다, 즉 중단면도 또는 횡단면도와 같이 우리가 차를 타고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만들어지는 곡선을 수직곡선이라고 얘기하죠. 이제부터 여기에 대한 얘기를 간단히 몇 가지만 해볼 거예요. 자, 수직곡선. 수직곡선은 뭔가요? 노선의 경사가 변하는 곳에서 위아래로, 그쵸? 차량이 원활하게 달릴 수 있고 또 운전자의 시야를 확보하기 위해서 설치합니다. 오르막길로 차를 타고 올라갈 땐 앞에가 막혀 있어서 답답해요. 저 안 보여요. 갑자기 고개 넘어서 무슨 차가 오면은 안 보이기 때문에 위험할 수 있죠. 특히나 고개가 올라가다가 교차로가 있으면 아주 위험합니다. 어떤 차가 어느 방향으로 올지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주로 언덕을 올라가는 도로에는 교차로를 잘 만들지 않죠. 자, 이 수직곡선은 일반적으로 원곡선 또는 2차 포물선이 주로 이용이 돼요. 그럼 원곡선을 가지고 종곡선, 즉 종단곡선을 만드는 얘기를 한번 해보죠. 자, 이러한 그림. 자, 이거는 우리가 여기서부터 쭉 차를 타고 올라갔다 내려오는 그림이에요. 예, 도로를 단면을 딱 끊어서 그 단면을 바라본 그림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. 앞에 그림에서는 우리가 위에서 내려다본 그림이었고요. 자, 이 종곡선의 길이는 어떻게 구하느냐? 요 L1, 요 길이죠. 요 보라색. 요 L1은 2분의 R에 M 프라-N 이렇게 구합니다. 여기서 M은 뭐예요? 이 오르막일 때의 경사, 퍼센티지로 나타난 거고요. N은 내리막일 때의 경사, 이 퍼센티지로 나타낸 겁니다. 그러면 L은 어떻게 구할까요? L. 요 L의 길이, 요 시점에서 종점까지의 길이죠. 요건 L1 더하기 L2 이렇게 해서 구하고, 요거는 R에 M 프라-N 이렇게 구합니다. 그래서 L1은 교점에서 곡선 기점까지의 거리가 되고, 요 L은 종곡선의 길이가 됩니다. 그리고 곡선 시점에서 X만큼 떨어진 곳의 종거, 높이의 차이죠. 종거, 높이 방향으로 떨어진 거리. 요거 Y는 요 길이를 얘기합니다. 예, 종거. 요 Y는 2R분의 X제곱 이렇게 표현합니다. 자, 이번엔 2차 포물선에 의해서 종곡선 또는 종단곡선을 설치하는 방법에 대한 얘기를 나눠보죠. 이 그림에 나타나 있는 이 곡선이 바로 2차 포물선입니다. 2차 방정식이죠. 이 포물선에 의해서 종단곡선의 단면을 결정하는 겁니다. 자, 길이 구하는 식을 살펴볼까요? 자, 이 종곡선의 길이는 어떻게 구해요? L 해가지고 구하네요. 360분의 M 빼기 N의 V의 제곱. 요 M은 역시 오르막 경사, N은 내리막 경사예요. 그리고 이 V는 최고 제한 속도를 얘기합니다. 그럴 때 HD 요거리죠. 요거리 D에서의 기준면으로부터의 높이가 되겠네요. 예, 요거는 HA 요 길이에다가 뭘 더해줘요? 100분의 M 곱하기 X를 더해주면 됩니다. 예, M은 오르막 경사고요. 그 다음에 요거 HD 프라임 요거죠. 요거는 HD에다가 여기 즉 A에서 D까지의 요 높이에다가 뭘 빼줘? YD를 빼준 거를 계산하면 되고요. 그럼 YD는 또 어떻게 구해요? 200L분의 M 프라-N에 곱하기를 X의 제곱 해가지고 구할 수가 있습니다. 2차 방정식이죠. 여기서 HD는 종거고요. YD는
계획고를 얘기합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우리가 종당 곡선을 언급하면서 곡선에 대한 얘기를 모두 마무리했습니다. 이 노선 측량은 실제로 현장에서 도로 설계에서 또는 철도나 이런 선형 설계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방법이에요. 하지만 우리가 이걸 실제로 설계하고 문제를 풀고 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고 아마 여러분들 요거는 나중에 현장에서 실무를 다루면서 이러한 공식들을 참고하고 또 클로소이드 표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표를 참고해서 현장의 상황에 따라서 적당한 것을 골라서 설계하는 데 활용해야 될 겁니다. 이 부분은 실무 부분이에요. 그래서 우리는 조금 깊은 실무 부분은 제하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대학 교육에서 알아야 할 정도 또는 기사 시험에서 알아야 할 정도까지 언급을 했어요. 실제로 이러한 내용들은 실무에 관한 거가 맞긴 한데 기술사라든지 또는 행정고시 기술직 문제에서는 별로 다뤄지지가 않고 있어요. 응용 측량 부분들은 오히려 GIS나 GPS 사진 측량 쪽의 문제가 더 심화된 문제들로 많이 출제가 되니까 여기는 우리가 지금까지 다뤄온 정도만 하면 될 것 같아요. 현장에서 쓸 때는 좀 더 깊은 지식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. 자,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노선 측량을 마무리합니다. 또 하나의 챕터가 끝났습니다.